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반 물리학 실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짧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앞으로 강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물리학 실험 2의 교과목 개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연력학과 전자기학 이 물리학 중에서 이 물리학 안에서 이 두 파트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서 응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 과목의 개요가 되겠고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기본적인 원리를 응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익히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할 것 같고 실험 점수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기재를 했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잘 풀어내는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안내 이렇게 나와 있죠. 교과목 성적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을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출석 그리고 동영상 강의, 실험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 것이 전체의 20점이 됩니다. 20%. 예. 그리고 나머지 80%는 중간, 기말 그리고 실험 보고서 가지고 80%를 채우는데 그 80%에 중간 시험이 10점, 기말 시험이 10점, 실험 보고서 9개 10점씩 90점 이렇게 들어가 110점이 들어가는 거죠. 이 110점 만점을 80점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실험 과목의 점수 배점이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은 사실 큰 점수가 안 들어가죠. 보고서가 큰 점수가 들어가는데 보고서는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변별력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출석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가 전체 100점 중에 15점, 15%를 차지하는데 무단결석을 하면 1점이 감점됩니다. 지각을 하면 0.3점이 감점되는데 지각의 기준은 수업을 시작하고 30분 이내입니다. 30분이 초과하면 결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각은 수업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들어와야 지각이다. 물론 이제 수업이 이전에 들어와야 정상적인 출석인데 한 5분 정도는 뭐 출석 부르고 여러분들 인사하고 뭐 자리 잡고 이러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한 5분 정도 여유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0분 안에 들어와야 되며 이때 시간을 초과하면 결석 처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점 미만일 때는 보고서 성적에 상관없이 F 학점을 부여합니다. 즉 3번 무단 결석했다. 그러면 F라는 얘기예요. 출석 점수가 15%밖에 안 되니까 뭐 출석 다 결석해도 다른 거 다 만점 받으면 85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예. 3번만 결석하면 그냥 자동 F. 예. 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또는 다른 어떤 유고 결석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이 됩니다. 여기 출석 인정원이 있죠. 요거를 자기 학과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물리 교수님의 사인을 받은 그랬는데 물리 실험 교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학과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리 실험 교수 나에게 다시 이제 통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출석 인정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나한테 와서 출석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출석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출석 인정원 서류를 받고 학과에 다시 내는 겁니다. 학과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연락이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결석을 했다 한번. 어쨌든 결석을 했는데 시험에 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T번 우리 조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마치 실험에 들어온 것처럼. 자, 무단결석차는 보고서 점수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무단결석인 경우에요. 사유가 있는 출석 인정이 되는 그런 결석이 아니라 무단결석,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수업 들어오기 싫어서 안 들어왔다. 그래도 보고서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보고서가 빵점이 됩니다. 보고서 냈어요. 50% 점수만 50%만 점수가 주어진다. 자, 실험 동영상 시청. 실험 동영상이 우리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실험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실험하기 일주일 전에 실험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이 동영상을 먼저 사전에 예습을 하고 와야 돼요. 이 동영상을 예습하지 않으면 0.5점 감점입니다. 0.5점 감점. 그래서 지각하면 0.1점 감점. 지각도 하지 말고 동영상을 실험 전에 미리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꼭 실험 동영상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험 수업은 실험 보고서 제출 방법, 마감일 등 이런 거 있었죠. 이거 지금 다 얘기를 했어요. 이 클래스 과제에서 별도로 또 공지 또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안 듣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험 튜터가 있습니다. 실험이 튜터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 튜터하고 같이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실험 보고서 작성이나 실험에 대한 질문, 문의사항이 있으면 튜터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는 보고서 양식에 따라 마감일까지 마감 시간이 공지가 돼 있어요. 이 클래스에 공지가 돼 있으니까 이 공지된 시간까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파일로 제출해야 되나요? PDF 파일. PDF 파일로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받지 않겠습니다. 아예 0점 처리됩니다. 0점 처리. 그래서 PDF 파일로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마감일 오후 12시, 밤 12시죠.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슨 파일로? PDF 파일로. 이 실험 보고서는 손으로 써도 돼요. 자기 자필로 써도 되는데 그러면 스캔을 깨끗이 잘 해서 PDF 파일로 내야겠죠. 그렇죠? 전자패드 같은 데에다 써도 됩니다. 역시 PDF 파일로 제출해야 됩니다. 워드로 쳐도 됩니다. 워드로 타이핑해서 한글이나 뭐 MS 워드 뭐 어떻게 해서 PPT 이렇게 해서 쳐도 되는데 꼭 PDF 파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수정 파일 확장자만 PDF 파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PDF 파일로 인쇄하기로 해서 PDF 파일로 제출하거나 아예 진짜 PDF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험 보고서 평가 안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놓치는데 실험 보고서가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줘야겠죠. 우리 10점 만점에 총 10회 9회가 될지 10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9회일 거예요. 9회 10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10점 만점 하나가 10점 만점 9번 제출하면 90점 만점 10번 제출하면 100점 만점이 되겠죠. 보고서 양식은 자, 번호가 1번 실험 제목 써야 돼요. 2번 실험의 목적 3번 실험 기구 4번 원리 및 이론 실험 방법 요로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실험 교재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잘 쓰세요. 깨끗하게 잘 정리합니다. 대개 이제 워드로들 많이 정리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를 적는 겁니다. 자, 실험 측정치 5번에 잘 정리를 합니다. 표와 또는 뭐 그래프 가지고 잘 정리해야 되고 계산도 마찬가지죠. 계산 과정 이런 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실험치와 계산 과정은 실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아주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실험 계산이나 이런 과정 또는 오차 분석, 결과 해석, 결론 이런 것들이 여기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3점이에요. 가장 큰 점수 비중이 되겠죠. 실험치 잘 적으면 2점, 예, 계산값 이런 거 잘 적으면 2점. 여기에 오차 계산 뒤로 오차 분석 이런 거, 실험 측정 결과 분석, 실험 결과 분석 이런 것들이 또 3점. 이렇게 해서 전체 10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 2, 3, 4번까지가 3점이라는 얘기예요. 1, 2, 3, 4번까지가 3점, 5번이 2점, 6번이 2점, 예, 그리고 분석, 오차 분석뿐만이 아니라 실험 전체에 대한 분석, 토의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 3점 들어간다. 예. 지각 제출했어요. 하루 지각하면 1점 감점입니다. 예. 마감 후 3일까지만 지각이 허락됩니다. 3일이 지나면 아예 0점이에요. 자, 미제출 3회 하면 아예 F학점입니다. 미제출 3회 F학점. 미제출 1회 최고 등급이 A0까지만 성적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험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예 성적이 강등이 된다. 미제출 2회 B뿔로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험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제출 못했다. 지각이라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에 아주 큰 등급 강등이 있다. 이거 꼭 좀 잘 이해 그리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실험은 이번 학기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5주차 실험인데요. 수업인데요. 중간에 중간고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 외를 제외해서 1주와 2주는 우리 동영상 강의로 진행합니다. 지금 여러분 동영상 강의로 수업 듣고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하고 안전교육 1차,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차 데이터 분석 이런 거 가지고 또 안전교육 2차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자, 3주와 4주는 실험을 합니다. 두 개의 실험. 5주차는 우리 이론 강의인데, 이론 강의는 동영상 강의. 여기 녹색으로 칠한 건 이거는 동영상 강의가 됩니다. 학교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간에 또 4번의 실험이 중간고사 앞뒤에 이렇게 2개씩 해서 4번의 실험이 있고, 아니 5번의 실험이죠. 이렇게. 예. 그리고 중간 전기회로 이론 강의를 또 한번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험 2번 하고 기말고사에서 수업 끝내는 거예요. 실험이 전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동영상 강의 각각의 실험에는 동영상 강의가 또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오시고 실험 수업에서는 실험만 열심히 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물리학 실험 교재입니다. 예, 교내 서점에서 구매하면 편리합니다. 일반물리학 실험이라는 교재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재를 써야 됩니다. 자, 출판사는 북스일이에요. 자, 학교 서점에서 구매하면 되고, 표지 디자인은 혹시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서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탐구활동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 실험이란 무엇인지, 자, 탐구활동의 본성, 자, 새로운 걸 발견하고 조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법칙에 잘 맞는지 또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 비판적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탐구 과정은 문제인식,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연에 대한 또는 법칙에 대한 가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험 설계 수행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일반적인 과학 탐구 과정이고, 여러분들의 실험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과정, 조사, 추론, 토의, 실험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하기 전에
조사하고 추론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좀 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또는 일반적인 과학적 우리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을 테니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실험의 목표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실험 기구 사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체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측정해서 오차가 얼마나 났는지 정확히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유효 숫자에 대한 개념, 함수 관계,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또 다른 접근 방법. 우리가 이렇게 실험했는데 다른 방법은 또 있을 수 없나,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과목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보고서 낼 때 이렇게 좀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 날짜, 공동 실험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야 돼요. 간략히 기록합니다. 온도나 습도는 정확한 단위를 기록하고 실험실에 가면 온도 습도 장치가 있으면 기록하고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실험의 목적을 이제 기술해야 되는데 여기 기구 여기까지 실험 방법 여기까지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실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술해 주면 되고 실험 기기 구성 그림 자유롭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실험 교재에 있는 그림,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잘 편집을 해도 되겠습니다. 실험 기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기입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데이터, 측정 결과죠. 측정치. 무엇을 측정하였는지, 단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측정도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된 측정 같다. 그래도 일단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게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했는지 단위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최종적인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계산한다든지 이러려면 측정치로부터 계산하는 과정, 이때는 이제 계산 방법을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계산 방법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수식이 나와 있거나 공식이 나와 있거나 이래야 되고 또는 계산한 예시도 하나 있어야 돼요. 계산을 10번 했는데 10번 한 과정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이 됐다. 그 예시를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시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 숫자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유효 숫자는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2주차 강의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차도 명시를 해줘야겠죠. 이것도 역시 2주차 강의에서 자세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산 과정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중력 가속도는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이 실험을 했지만 계산은 다른 사람한테 했던 계산 결과를 그대로 가져왔는지 아니면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평가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측정 결과, 계산 결과 그래프 그리기가 있는데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변수죠. 변수들 사이에 원인이 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1차인지 2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직선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가장 명확하다. 이거 잘 유의하시고 이것도 예시를 좀 하나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야겠죠. 무엇을 측정했는데 어떤 계산 결과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결과의 의미를 기술해야 되죠. 이 결과는 제대로 측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중력 가속도가 지구보다 큰지 작은지
뭐 달의 중력 가속도를 측정했는데 지구의 뭐 2분의 1이다, 뭐 3분의 1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값하고 비교해 보면 달에서는 중력가 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어야 되는데 왜 3분의 1이 나왔지? 이런 거 이제 의미를 좀 기술을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잘하면 잘한 거. 예, 그 자체의 의미 또는 실험과의 관계, 실험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뭐 이런 과정들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측정하고 분석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실험을 잘 했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론에 문제가 있다.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자세히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상수를 측정했으면 참값과 비교하고 상대 오차를 명시한다. 그래서 참값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값이죠. 명확한 값. 자, 참고 문헌, 실험 또는 실험 결과 해석에 사용한 참고 문헌.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좀 간략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교재를 참고했으면 그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저자가 누구이고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 문헌에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표절 의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절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실험 보고서는 표절하면 0점입니다. 0점. 그러니까 특히 다른 친구의 실험 보고서를 내가 표절했다. 똑같이 썼다. 일부라도 똑같이 썼다. 그러면 아예 0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작을 해서 써야 돼요. 창작. 실험 내용을 다 창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말, 그렇죠? 기술하는 것, 보고서 작성하는 것, 자기가 작성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보고서를 내가 참고할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는데 똑같이 썼다. 일부를 똑같이 썼다. 그럼 아예 0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보고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역시 실험 결과, 계산 과정, 그래프 그리고 의미 부여하기. 그죠? 의미 부여. 내 실험의 결과에 의미 부여하는데 별도로 토의를 하나 만들어도 돼요. 여기 6-1이나 뭐 7번, 6번, 7번 사이에 토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내 실험 동료들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친구, 나는 1조인데 4조 친구랑 같이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다 무관합니다. 열심히 분석 잘 하셔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챗 GPT하고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많이 써넣어서 이 사람의 보고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과정도 이런 것도 보고서에 기술을 했네. 그럼 그것도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남들과 다르게 더 업그레이드된 더 나은 보고서를 작성해야지만 좋은 보고서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과다 경쟁이 되잖아요. 그죠? 쟤는 보고서 2장밖에 안 썼는데 나는 7장 써야지. 나는 10장 써야 될 거야. 나는 뭐 20장 쓰겠어. 무한히 쓴다고 해서 좋은 보고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정한 양, 그죠? 적정한 양에 그리고 딱 들어가야 될 그래프 또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아카데믹하게 대학생스럽게 분석을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말로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실험하면서 실험 결과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역시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서 더 좋은 보고서로 매번 실험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좋은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번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더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은 강의 같지만 동영상이라서 이제 빠르게 지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서 수업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물리학 실험 사고 없이 그리고 착실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이제 실험하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지려야 할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우리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조를 짜야 되는데 조는 수업 시간에 우리 실험할 때 그러니까 3주차죠. 실험실에서 조를 짜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우리 이제 2주차나 이때 시초를 내가 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데 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는 이렇게 이제 1차 시는 마치고 2차 시는 우리 실험실 주의 안내사항 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2차 시도 잘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